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소.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5층 비상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이 다 날라오고 매대가 다 엎어지고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 엎드렸는데 이게 다 처음에는 매대가 엎어져서 이렇게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돌이 다 떨어졌어요.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불과 조금 전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란 말입니까? 대구 시내 각 병원에는 오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친지들의 오열로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이창선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구 보훈병원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병원 입구에 붙은 사망자 명단에서 아들이나 부모 등 가족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자식의 죽음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아침에 학교에 간 아들이 영안실에 누워있는 게 웬 말이냐며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망자는 불에 완전히 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병원 관계자 등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해줬습니다. 또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응급실과 입원실, 영안실 등지를 다니면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병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사고 버스에 타고 있다가 골절상을 입은 송현여자중학교 3학년 김은정 양에 따르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사고 직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쪽 출입구나 깨진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왔으나 당시 버스가 등굣길 학생들로 만원인 상태여서 인파에 짓밟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끔찍했던 사고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오해되면 전혀 몰라요. 펑 하는 소리고 뭐고 내 붕 떠가지고 떨어져 버리니 왜 여와 보니 여라요. 버스 앞에 막 불 붙고 학생들 막 뒤로 내리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어줘갖고요. 그래 학생들이 아저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문 열어줬거든요. 그래 뒤로 막 내리는데 아들 막 밟히고 밑으로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창문 열려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가스 폭발에 의해 날아온 파편에 맞아 숨지거나 멀리 튕겨져 나갔다면서 몸서리쳤습니다. MBC 뉴스 이창선입니다. 오늘 사고로 대구 영남중학교에서만 39명의 학생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도 오늘 사고로 숨졌습니다. 비통에 잠긴 학교 표정, 대구노방송 최상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 현장에 인접한 영남중학교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3학년 8반 담임 이종수 교사를 비롯해 1학년 이상화, 김민철, 신동엽, 박만주군 등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이 2명이고
부상자 수도 22명이나 돼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희생자가 많이 나자 등교한 교사들과 학생들은 망연자실한 채 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낮 12시쯤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영남중학교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학부모 800여 명이 몰려와 자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학부모들은 곳곳에서 오열을 터뜨리며 아이들의 무사만을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담임선생님까지 이런 3학년 8반 학생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남중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이처럼 컸던 것은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다 사고 발생 시간이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상극입니다. 오늘 사고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은 성수대교는 이미 오늘 새벽 0시쯤부터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알고도 당한 사고였습니다. 사이버 윤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성수대교는 이미 어젯밤을 넘기면서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상판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틈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한 12시 20분경에 성수대교 진입을 해가지고 그 부위쯤 왔을 때 세로가 1m 30 정도고 가로가 약 한 2m 정도 철판이 깔린 것 같아요. 네, 시간은 2시 반이었고요. 연결 부위에 네 번째 교량쯤 되는데요. 거기에 좀 간격이 딴 데 간격보다 좀 이상하더라고. 간격이 타이어가 튀는 게 간격 튀는 게 좀 이상하게 튀고 거기 막 지나가자마자 또 상판 위에다 덮어놨더라고요. 그게요. 서울시 측은 목격자들이 봤다는 철판이 성수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깔아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교량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 한강 다리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지만 당국은 그때마다 보도가 과장됐다며 태평스런 말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성수대교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검사와 부실한 교량 관리는 이미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고 안일한 건설 행정은 예고된 사고도 막지 못한 주범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구조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면서 당국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김동욱 기자가 헬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부동강이 나 있습니다. 떨어진 교각 상판은 지진의 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성냥갑처럼 납작하게 짓눌린 버스는 휴지처럼 구겨져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고 현장 상공입니다. 모두들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서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뒤집힌 버스에서 사망자들을 찾아내 헬기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응급차량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나서야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며 당국의 늑장 출동을 원망했습니다. 다 꺼내놓고 그 한참을 기다려도 그건 안 오더라고요. 구조대는. 민관군의 신속한 협동체제로 각종 구조 장비를 제때에 사용했더라면 불행 중에도 인명피해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추락한 16번 버스를 타고 있던 무학여고 학생들이었다. 한두 명, 한 서너 명 정도뿐이 서 있었고요. 그 뒤에도 무학여고 학생이 있었고. 장례식은 1994년 10월 22일에서 24일에 걸쳐 치러졌고
무학여고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꿈 많은 여고생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딸을 잃은 아버지가 이를 비관해 성수대교에서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과 아픔을 안겨주었다.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또 그런 정신들이 남아서 그 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차에 안 탔더라면 더 크게 지금 다른 사람들 돕거나 섬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바른 곳에 마련된 위령탑 앞에서는 지금도 매년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예고된 인재라는 사실이었다. 고질적인 부실 시공과 관리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남긴 참으로 어이없는 참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지난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국회의원을 통해 2천억 원을 전달했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김영삼 후보의 긴급 요청으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청와대 금고에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2,756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